이건 조금 약간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빌라 단지로서는 선정이 되었다. 일산은 약간 역세권이 좀 유효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 바뀌었다. 분위기가 좀 안 뜨겁다, 안 온다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 단지의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해지는, 이렇게 떨어진 곳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던, 그리고 그 결과, 그 귀추가 주목됐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선정단지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결과 보시면서 와, 우리 단지가 들어갔구나, 예상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야 왜 우리 단지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뜻밖의 결과다, 또는 지금부터 진짜 앞으로가 기대된다, 내지는 이제부터가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굉장한 다양한 희비가 엇갈리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선도지구가 대체 어디가 됐는지, 그리고 오늘 좀 여기서 다뤄야 될 주요한 쟁점 사항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들 오늘 좀 너무 길지 않게 심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가장 핫한 분당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당은 선도지구 어디가 발표됐나. 자,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보면은 예상했던 단지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가장 점수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던 곳이 샛별마을이었는데요. 샛별마을이 동성, 라이프, 우방, 삼부, 그리고 현대까지 해서 이렇게 5개 단지가 2,800세대가 넘는 단지가 일단 1번, 여기가 1등입니다. 1등. 여기죠, 여기 1등. 여기 1등. 자, 그리고 2등은 공동 2등입니다. 공동 2등. 그래서 양지마을하고 시범단지 우성현대 이렇게 2개의 단지가, 2개 통합 재건축 단지가 같이 공동 2등인데요. 여기 양지마을 6개 단지죠. 6개 단지와, 그리고 여기 시범마을, 시범단지 우성현대, 그리고 여기와 곁들여서 여기 장안타운 건영 3차까지 해서 이렇게가 이번에 그 분당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12,000세대까지를 이제 맥스 물량으로 잡았는데 10,000세대가 좀 넘는 물량이 잡혔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이번에 좀 의외의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별도 물량을 선정을 따로 한 것인데 빌라 단지를 일산과 분당에는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약간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않았고 언급이 제대로 안 됐었고,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주택 유형별로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좀 굉장히 뜨거웠던, 그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 안에 요게 들어갔다라는 건 좀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그 빌라 단지가 같이 묶어서 또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단지로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언급했던 거는 뭐 이주 대책에 대한 방향까지 고려해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조 단지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어떻게 이주 대책 단지로 선정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내용은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2등과 빌라 단지까지 위치 한번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늦게 올라와서 늦게 스타트해서 가장 좀 분위기를 많이 끌었던 곳이 바로 샛별마을인데요. 이제 여기 뭐 시범단지도 있고 워낙 쟁쟁한 순회동의 양지마을도 있고 뭐 이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고, 저쪽 위쪽에도 또 임해동 쪽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가 있었고, 또 정자일로 쪽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뒤늦게 동의율 막 올라가고 뭔가 분위기가 쫙 빨리 끌어올려지면서 굉장히 유력한 그 후보군으로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단지입니다. 5개 단지에서 여기 샛별마을 우방, 라이프, 그리고 동성, 그리고 삼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현대까지 이렇게 해서 5개 단지가 1등으로 선도지구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양지마을에 여기 6개 단지가 또 들어갔죠. 여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좀 굉장히 또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단지여서 이번에 선정 결과는 뭐 일단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시범 단지 현대랑 우성, 그리고 플러스에서 여기 끝에 여기 장안타운 건영까지 해서 이렇게 3개 단지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여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빌라단지. 또 빌라단지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탐마을 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대원빌라 그리고 목련마을 성환, 목련마을에서 이렇게 쭉 목련마을 대원빌라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단지와 플러스 여기 대진빌라까지 해서 여기가 빌라단지로서는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당 살펴봤고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산입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저는 의외였던 게 다이아몬드 블록인 백마 1, 2 강촌 1, 2가 빠졌어요. 1등은 일단 백송마을입니다. 여기 백송마을이 1등.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얘기하러 가서 직접 방문했던 게 백송마을이죠. 여기 1, 2, 3, 3호 단지는 아니지만 백송마을을 방문했었고, 지금 요 1, 2, 3호 단지가 약간 주거의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산은 약간 역세권이 좀 유효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그래서 여기 후곡 3, 4, 10, 15 단지는 요 일산역 앞에 있는, 그리고 여기 강촌마을 3호 7, 8 단지는 또 마두역 앞에 있는 단지가 두 개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정발마을 2, 3 단지는 여기도 별도 빌라 물량이 별도 물량으로 선두지구에 준하는 물량 지원 관리하겠다 해서 정발마을 2, 3 단지가 262호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도 빨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해서 일산으로 갑니다. 일산. 우선 이제 가장 먼저 발표가 된 곳, 1등으로 발표된 곳은 백송마을 1, 2, 3, 5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마두역도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백마역도 조금 애매한 교통 여건 이런 것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주거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당연히 동의율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된 곳이 여기 일산역 앞에 있는 후곡마을 3, 4 그리고 10, 15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산역 앞에, 일산역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인천 2호선 연장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면은 일산역하고 저쪽에 GTX랑 인천 노선, 2호선 노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호재가 있는데 아직은 진행이 좀 더디게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통의 요충지 안에 있는 4개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역세권 단지인 여기 강촌 8, 7, 8 그리고 3, 5단지 여기 4개 단지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마두역 바로 앞에 있고 인프라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좋을 수 있는 매력 있는 그 통합재건축 단지였는데 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게 여기가 지금 백마 1, 2, 그 강촌 1, 2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정발마을 2단지와 3단지가 빌라단지로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 어떤 선도지구에 준하는 어떤 관리를 통해서 여기를 좀 개발하겠다 이런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다음에 일산 다 봤으니까 이제 평촌을 봐야겠죠. 평촌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곳들보다 가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민백블럭 그리고 규인블럭 그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은 2개 블럭이 모두 다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규인블럭이고 여기 그리고 여기 민백블럭 그리고 거기다가 샘마을이 더해집니다. A19로 되어 있는 샘마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동선 교통 호재가 있는 민백블럭 같은 경우 호재까지 안고 있어서 두루두루 좋은 어떤 호재들이 버무려져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평촌 가볼게요. 먼저 귀인블럭입니다. 귀인블럭. 여기 이제 귀인초등학교가 있어서 귀인블럭이라고 하는데 비록 교통 여건은 역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이 학군의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시세도 높은 동네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곳이 일단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표된 곳이 여기 민백블럭입니다. 민백초등학교 있는 블럭. 여기도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그 인동선 또 여기 생기게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호재가 겹쳐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촌 센터퍼스트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샘마을 단지가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단지가 여기도 지금 이번에 통합재건축 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시죠? 지금 제가 뭐 찍어 보는 곳들은 다 몇백 명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백 명씩 이제 다들 발표난 거 내용을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중이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 3번 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중동. 사실 중동과 3번의 용적률도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그 열이가 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한 80%에서 좀 약간 상회한 수준의 동의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달마을 A블럭하고 은하마을이 지금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은하마을은 제가 가능성 높은 단지로 많이 꼽아드렸던 곳이고, 그래서 어딘지를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달마을 A블럭을 먼저 보면은요. 여기 이제 반달마을 같은 경우는 송내역에서 좀 더 가까운 입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달마을 동화, 성경, 여기 삼익, 그리고 권영해서 이렇게 4개 단지가 일단 먼저 구역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아래쪽으로 송내역이 1호선 송내역이 있어서 역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고 그렇습니다. 평수들은 이게 큰 평수들은 아니에요. 좀 소형 평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업성 문제가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구역은 바로 은혜마을 동부. 여기는 대형과 소형이 같이 통합재건축을 추진했는데 굉장히 그래도 별로 크게 트러블 없이 잘 추진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여기 이쪽에 금강마을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또 다르죠. 왜냐면 금강마을이 이제 단지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부천시청역 앞에 이렇게 4개 단지입니다. 4개 단지. 그래서 동부 그리고 여기 은하마을 쌍용, 효성, 그리고 주공 1, 2단지 이렇게 해서 4개 단지가 뭐 역세권이면서 뭐 초등학교 있고 주거의 환경이 너무나 좋죠. 상권도 가까이 붙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좋은 입지인데 여기가 이번에 되면서 여기 역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부천도 봤고요. 자, 다음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3번입니다. 3번. 3번은 2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4,600호 정도가 발표가 났고요. 여기 이제 자이백합, 삼성, 장미, 3분 중공 11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가 그 블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서 직접 어디인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걸 확인하는 건 저 자료보다는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훨씬 잘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자이백합 그리고 삼선 장미 그리고 3분 11단지 주공 11단지 3분역에서 약간 이제 이쪽에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3개 단지가 통합으로 갑니다. 갑자기 엄청 굵어졌네요. 통합으로 가는 곳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 역시 많은 분들이 특히 3분 주공 11단지 많은 관심 갖고 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구역은 여기 한양백두, 백두 동성, 그리고 백두 극동 이렇게 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육 여건도 좋고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좀 그 주거의 환경들이 좋고 또 이게 대형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업성 면에서도 좀 유리하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장점을 갖고 있는 교육 여건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성에서 좀 유리할 수 있는 3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각 신도시별 위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인 것이죠. 그래서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2026년 2주를 계획을 한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왔었지만 사실상은 저는 그렇게 빠르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선도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제 그
그 일문일답에서도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뭐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받은 동의율들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중간이라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 부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잘 순조롭게 동의가 나온 만큼 빠르게 속도를 당길 수 있다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좋아요. 된 곳들은 일단 그렇게 간다고 치고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곳들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느냐 2차 그 재건축 단지 지정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좀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아쉽게도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다면 요겁니다.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원래는 매해마다 정비 그 새로운 추진 단지를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말이 바뀐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을 특별예정구역에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요거는 이제 좀 빨간색을 쳐가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좀 중요하고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공모 방식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개 단지 뽑겠다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제시하면 그거를 승인해 나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들으면 뭔가 좀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한다면 무조건 지정을 해줄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안 뜨겁다 안 온다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요소이고요. 아마도 지금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동의율을 추가적으로 다시 또 그 동의를 받고 이런 과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걷어진 동의율에서 이제 그 수준대로도 약간 방향을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주민들의 분위기가 열기가 느껴지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기죠.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계획은 구역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서 우리 구역이 언제 정비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 등 그 예측 가능한 그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 순차 정비 방안을. 근데 이제 예시로 제시한 내용이 좀 재밌는데요. 1단계 지금 특별정비계획 수립 완료 추진 구역으로 해서 올해 선도지구 선정된 것이 1단계라면 예시입니다. 예시. 2단계는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인 구역들 를 먼저 그 다음에 2단계를 추진을 하고 3단계는 뭐 31년부터 34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 동의율 50% 미만인 구역을 이때 추진하겠다. 결국은 지금까지 받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해서 2단계, 3단계를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더해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간다면 동률이 뭐 비슷비슷한 환경 속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쪽에 상황 어떤 계획을 보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 바뀌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내용들이 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한다거나 이제 사업성이 잘 나올지 말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땐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요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1기 신도시의 2차 단지 선정 어떻게 되냐 이건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공모가 아닌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 제한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어떤 공모를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도 느껴지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은 따라가 줄게. 그러니까 그 단지의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순차 정비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예시로 제안한 것이
동의율의 순번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동의율이 현재 이번에 발표된 거 플러스 50% 이상인 단지와 50% 미만인 단지를 지금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율이 계속 발목을 좀 잡는 모습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동의서를 걷거나 이러지 않고 현재 이 선도지구 지정에 이번에 걷어진 동의율을 바탕으로 해서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더 주민들의 열의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주 대책. 영구임대주택은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었던 것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지어서 이주 주택으로 이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걸 분양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계속 그때 시점까지 과연 그 주택들이 준비가 될 수 있겠느냐, 당장 이주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어떻게 하겠냐면 12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월에. 그래서 구체적인 발표를 12월에 좀 기다려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1기 신도시 재건축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역이 지정된 단지 어떻게 될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먼저 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음 2차, 3차가 아직까지 뭐 공모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이 안 돼 있고 누가 될지도 모르고 약간 지금 굉장히 좀 둥 떠버린 느낌이다 보니 그 먼저 지정된 단지들은 굉장히 지금 이 각 신도시 내에서는 굉장히 힘을 강하게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된 곳들은 꽤 괜찮은 시세 흐름을 기록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굉장히 유력했는데 떨어진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곳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떨어진 곳들은 이제 약간 실망감이 너무 커지면서 이게 그동안 막 열기가 끌어올랐던 열기가 완전히 와야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 분위기를 계속 끌어서 야, 우리가 2차라도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 동의의 에너지를 그대로 끌어서 먼저 제안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단지가 아마도 이제 계속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시세를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별로 그 열의가 강했던 단지들은 아마 2차를 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비교적 아예 이러한 그 여건에서 관심이 많이 없었던 단지들은 조금 이제 이 1, 2차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약간 끌어올라질 것이다. 왜냐면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명확하게 눈앞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성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들 벌써 짚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 수 없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 이거 용적률을 얼마나 상향해 주느냐에 따라서, 일반 분양을 얼마나 뽑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아직은 좀 이르다. 물론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빠른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가기 어렵다. 일단 이주 대책 자체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뭔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이제 정비 사업 하는 거를 얘기를 이제 하시던데 그거는 또 분당의 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그 지역에서 살고 싶어 했던 분들이 구성남으로 옮겨가시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아마 그 이주까지 가는 시간도 꽤 걸릴 수 있겠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만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다 토탈로 종합해 봤을 때 1기 신도시는 향후 더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정부의 어떤 의지를 계속 밝혀주고 있고 또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택을 싸게 사서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안에 정비 사업도 지금 굉장히 뭐 재건축 재개발도 뜨겁지만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신도시 내에 재건축이 진행된다. 매력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된 선도적으로 지정된 곳들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규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한 어떤 이 거래에 대한
좀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제한이 혹시 걸릴 수도 있다. 너무 뜨거워지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어떤 방식의 뭐 토지거래 허가가 걸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꾼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선도지구 선정 발표 내용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